봅시다. 힘이 뭐였어? 뭐 변하게 해주는 게 힘이었어?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외울게요. 자, 힘이 들어가. 그럼 여기 있던 애한테 내가 힘을 빡 주면 얘가 움직여서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한테 내가 힘을 주면 모두 변해. 모양도 변했고, 그치? 이렇게 날아오르는데 힘을 빡 주면 저쪽으로 날아가. 자, 지금 세 가지가 변했어. 가만히 있던 애한테 힘 줬더니 날아가요. 멈춰있던 애가 움직여요. 빠르기가 변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오는 공을 퍽 쳤더니 저기로 날아가. 뭐가 변했어? 방향. 자,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힘 주면 이런 게 변해. 그리고 모양도 변할 수 있는데 모양 변하는 건 우리 고등학교 때 안 나올 거니까 안 배울 거예요. 그랬지? 딱 두 가지 기억할게요.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체의 빠르기 하고 방향 이거 두 개를 변하게 하는 요인 이거 힘이라 그랬었어.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빠르기도 안 변해요. 방향도 안 변해온 거야. 됐죠? 그래서 힘이 있는 운동, 힘이 없는 운동 우리 크게 두 가지 배울 거야. 그래서 물체 운동하는 거 상태를 보면 아 여기는 힘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힘까지 됐어요? 좀 기억나?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어디 갔어? 자 힘 요렇게 쓰시면 되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가 안 변한다고 말하면 된다. 빠르기 또는 속력과 방향이 안 변한다고 하면 된다. 거기까지가 2번. 힘 단위는 뭘 쓰기로 했냐면 뉴턴 쓰기로 했고요. 우리 힘이 뭐냐면 예를 들어 지구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르지. 그랬을 때 이 힘 F는 이 물체 질량이 얼마짜리게 물체 질량에다가 얘가 잡아당기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걸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불렀어. 이거를 중학교 때 얼마라고 배웠어? 숫자로 9.8이라고 배웠어. 자 그럼 봐봐. 질량은 단위 못 써요. 기본량에서 단위 못 쓰기로 했어요. 질량 킬로그램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거리 단위는 못 쓰기로 했어요. 기본 미터 쓰기로 했어요. 시간 단위 초 쓰기로 했어요. 이게 약속이었어. 그치? 자 그러면 그거 기억나? 거리를 즉 100m 가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자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얘는 1초에 10m씩 가는 애구나. 지금 여러분 뭐 구한 거예요? 속력, 나의 빠르기를 구한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0이었던 속력에서 10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는 속력이 웅 빨라졌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1초 동안 속력은 얼만큼 빨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초 동안 속력이 이만큼 빨라졌어요. 맞아? 그러면 속력 미터 퍼 세크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눈 값. 이거 뭐라고 배웠지? 속도가 변하는 정도? 우리는 이걸 가속도라고 배웠어. 다시 할 거야 이따가. 왜냐면 지금 단위 나왔으니까.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애는 속도를 즉 거리를 시간으로 한 번 나눈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눈 게 가속도잖아. 그럼 가속도는 단위를 어떻게 써야 돼?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한 번 더 나누세요니까 세크로 2번 나누세요. 그치? 그래서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식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 단위는 뉴턴도 쓰시고 이건 유도량이고 이걸 기본량으로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은 단위를 되게 자세하게 배우는 학년이니까 나중에 여기 가서 단위 또 물어봐도 할 말 없는 거야.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단위도 자세히 적어주세요. 이해했어요? 기억나?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단어 하나만 보고 다음 거 할게요. 알짜힘. 이게 무슨 뜻이다? 물체한테 들어가는 힘이 여러 개야. 나는 여기로 밀고 싶은데 바닥에서 마찰이 있어서 잘 안 밀려. 그럼 무슨 힘도 들어있는 거야? 마찰력도 있는 거야. 내가 주는 힘도 있고 마찰력도 있을 때 내가 주는 힘이랑 마찰력이랑 합해서 내가 100을 줘. 마찰력이 30이야? 그럼 진짜 들어가는 힘은 얼마야? 130이야? 70이야? 70이야. 나는 여기로 밀었는데 마찰력은 이쪽으로 방해할 거거든. 그랬을 때 물체한테 들어가는 진짜 힘을 뭐라 그랬냐면 알짜 힘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하는 힘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 그래서 알짜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친 결과물을 알짜 힘이라 그랬고, 우린 이걸로 이제 움직일 거냐 말 거냐 판단할 거예요. 자, 됐으면 질량하고 무게도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영상을 복습을 해올 리가 없지. 자, 질량하고 무게라는 단어 중에 중력과 같은 의미를 쓰는 건 누구예요? 무게. 자, 질량이 뭔데 그럼? 이 친구 질량 어떻게 재야 돼?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이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을 다 더한 게 얘의 질량이지. 그러면 자, 분필 빼고 이 친구가 부서지지 않는 이상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얘를 데리고 내가 달나라로 가도 이 친구의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얘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합이니까 어디에 가도 계속 같아야 돼. 맞아? 근데 그럼 무게는 뭐였어? 얘가 얼마나 무겁니? 뭘로 잴 거야? 저울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눈금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치? 그럼 얘를 저울에다가 올렸을 때 눈금이 나타나는 이유는 눈금 왜 나타나요? 저울에 딱 올리면 얘를 바닥에 있는 지구가 잡아당겼어? 그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저울을 눌렀어. 그러니까 저울이 눌려서 눈금이 나타났는데, 그럼 얘가 저울을 누르는 힘은 결국 뭐랑 같아? 지구가 얘를 당긴 힘이랑 같아. 그럼 세게 당기면 눈금 많이 올라가겠지. 무겁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게는 누구 때문이냐면 여기서 바닥에서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나타난 힘이었고, 그 크기와 여기 나타난 물체의 눈금, 그 무게라고 하는 눈금과 크기가 같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질량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체 고유의 값이야. 안 변해. 반면에 무게는 지구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값이야. 중력이랑 쌤쌤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물체의 무게는 중력과 같은 크기야 라고 말을 하고, 얘를 질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였냐면, 예를 들어 지구야, 원자 100개가 들어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1kg짜리 질량을 갖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칠게요. 똑같은 1kg짜리를 데리고 달나라로 갔어요 했을 때 지구가 달보다 등치가 훨씬 커. 달은 되게 조그매. 그러다 보니 달이 얘를 당기는 힘이랑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을 비교하면 얘가 훨씬 커. 그러면 무게도 누가 크게 나타나야 돼. 여기서 크게 나타내야 돼. 그럼 얘가 훨씬 커 라는 걸 내가 수치로 말을 하고 싶잖아. 근데 둘의 질량은 어때? 같아. 그러다 보니 요 질량에다가 자 얘는 세게 당기고 얘는 살살 당길 거야
라고 하는 걸 수치로 나타내는데 그때 표현해주는 값이 중력 가속도야. 얘가 이만큼으로 잡아당겨. 그랬더니 얘는 쟤보다 그거의 6분의 1만큼 작게 잡아당겨. 그러면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했을 때 무게도 얘가 더 가벼워. 우린 이렇게 말할 거거든. 그래서 무게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질량에다가 뭘 곱해서 표현하기로 했냐면 각 행성들이 잡아당기는 이 수치, 이걸 곱하기로 했어요. 돼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단 해줄게. 그 나온 결과물인 거야. 그래서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나온 게 무게였어. 그래서 중력 F는 우리 질량 기호 뭐라고 썼어요? M. 가속도 G 이렇게 썼던 거지. 요 관계까지만 후딱 적고 외워볼게요. 기억에 났으면 좋겠네. 이번에 시험 봐서 알겠지만 자, 자네들이 한 번, 두 번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거 아닌 거 알겠지 이제? 이러고 다음 시간에 와서 시험 보잖아? 그럼 또 막 시험도 잘 봐요. 근데 학교 시험 보려고 다시 하면 다 어디로 가고 없어.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과제는 그냥 필수로 잘 해갖고 오시고 과제 안 해와서 클리닉 끌려오는 일 없게 하시고 과제를 안 해와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나는 활용을 하고 싶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럴 때 클릭에 와서 질문할 거야. 근데 우리 수준을 높입시다. 숙제 안 해와서 하는 거 말고. 그 단골 손님들 계시지? 근데 만약에 숙제도 안 해왔다 그럼 두 번씩 오는 거야. 와서 숙제도 하고 다음 단계 질문도 하고 이제 설명시킬 거야. 나나 멘토 선생님한테 오늘의 개념 이거 두 개 설명하고 가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할 때 그냥 적지 마시고 눈으로 적지 마시고 내 거 화시키세요.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까지 됐으면 요거 두 개 비교하자. 통합과학에서는 이 말 두 개가 잘 나올 건데 만유인력이랑 중력. 만유인력이 무슨 뜻이었어? 인력이보다 그렇지, 당기는 힘. 모든 물체한테는 있어요. 당기는 힘이. 세상 모든 물체에는 다 당기는 힘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인력 있어? 이렇게 나하고 지구도 있어. 근데 잘 느껴지지 않을 뿐. 자, 그랬을 때 얘가 질량이 큰 M자리고 요 놈이 질량이 작은 M자리라면 얘하고 얘끼리 큰 M이 작은 M을 요렇게 잡아당겨. 자, 우리 힘 표시할 때 힘이 작용하는 지점 화살표의 끄트머리였지? 큰 M이 작은 M을 잡아당기는 지점. 그럼 작은 M도 큰 M을 어떻게? 요렇게 당기고 있을 거야.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얘와 얘 힘의 크기 어때요? 서로 마주보고 잡아당기면 두 개 힘의 크기는 같아요. 이게 만유인력이야? 대상이 바뀌면 얘기 달라져. 나는 똑같은데 건너편에 있는 대상이 좀 달라졌어. 그러면 나하고 얘 사이에도 잡아당기는 힘 당연히 있지. 근데 끼리끼리 같은 건 맞아. 근데 이 힘과 이 힘이 같지는 않은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요 만유인력, 여기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 친구 질량하고 요 친구 질량을 곱할 거야.
둘의 질량을 곱한 것만큼 비례해서 커진대. 그 다음에 하나 더. 얘 중간, 중심부터 여기에 중간까지. 그래서 이렇게 얘와 얘 사이에 거리하고도 관계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얘랑 얘랑은 인력이 있다? 내가 느껴지진 않지만 여기 바로 있어. 근데 나랑 저기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거리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해요. 거리가 커지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은 제곱만큼 작아져. 앵간히 먼 거리로 가시면 거의 없을 정도라는 거지. 대신 중요한 건 이거야. 둘의 질량을 곱한 것만큼 힘이 커진대. 그러면 나는 비록 질량이 작지만 얘가 질량이 크니까 그 둘을 곱한 값은 되게 클 수 있는 거고요. 그치? 그럼 만약에 이게 지구야. 그럼 지구 질량하고 내 질량하고 곱했어.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값이 나왔대. 와, 그 힘 엄청나게 크겠다. 얘 질량 크니까. 그러면 지구도 나를 되게 큰 힘으로 당기고 나도 지구를 되게 큰 힘으로 당기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되게 큰 힘으로 당기니 내가 지구한테 쭉 끌려간 거지. 그럼 여기 5층이니까 이 바닥이 없으면 난 어떻게 돼? 지구를 끌려가서 지구에 붙었겠죠. 자, 그럼 나도 되게 큰 힘으로 지구를 당기고 있는데 지구는 나한테 왜 안 와? 되게 큰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 맞는데 그러기에는 이 친구의 질량 자체도 너무 커서 쉽게 끌려오지 않아. 그리고 나만 당겨?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당기고 있겠지. 온 사방에서. 그치? 그래서 그런 힘으로 따지면 지구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상대적으로 똑같은 큰 힘으로 당겼을 때 질량이 작은 나는 지구를 향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낙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유낙하를 볼 거야. 자, 그럼 봐.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요 힘, 둘의 질량을 곱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했어. 자, 요거는 상수야. 요 두 개의 힘 중에 요 힘 있잖아. 지구가 나를 당기는 요 힘. 요걸 특별히 중력이라고도 부를 거야. 그러면 두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요 놈을 중력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만유인력과 요 중력은 같다라고 계속 나오는 거야. 상대가 지구일 때. 뭔지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중력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지? 중력은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은 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해서 말한다며. 자, 그러면 뭐야? 만유인력이 이건데 이 힘과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은 같은 말이래. 근데 중력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m과 여기 있는 작은 m은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지구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나야. 그치, 작은 m은? 그 다음에 그럼 중력은 뭐야?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 그럼 이 작은 m은 어때? 다 나야. 상대방 물체 나야. 작은 m 같은 물체야. 그럼 봐. 요 힘이랑 요 힘이랑 크기가 같은 힘이라며.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고 놔도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놔볼까요? 그럼 여기 m이랑 여기 m 지워지지 않아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지워봅시다. 자, R제곱분의 큰 M, 작은 M, 중력은 mg. 그렇게 해서 지웠더니 뭐만 남냐면 중력 가속도 g는 R제곱분의 m 이런 식만 남았어. 자, 이거를 외우란 얘기 아니야.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돼. 해석만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력 가속도는 뭐랑 관계가 있게? 이건 어차피 상수야. 그냥 주어진 숫자야. 됐어. 필요 없어. 이거 뭐였어? 지구하고 나 사이의 거리였지.
그치? 자, 그럼 내가 여기 땅바닥에 지구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지구하고 나 사이의 거리는? 그렇지, 지구 반지름이라고 봐도 돼. 이거는 거의 지구 반지름이 차지할 거야. 이거는 뭐야? 큰 M이 뭐였지? 누구 질량? 지구 질량. 그럼 지금 중력 가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내 질량 있어 없어? 없어. 물체의 질량은 안 중요해. 이걸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야? 지구가. 자, 그럼 지구가 있어요. 지구 질량이 있고 지구 반지름이 있지. 달이 있어요. 달의 질량이 있고 달 반지름이 있겠지. 이거 때려놓고 계산하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구가 질량도 크고 사이즈도 크고 열심히 계산해서 나온 게 9.8이고 달 질량, 달 반지름 넣고 열심히 계산해서 나왔더니 지구보다 6분의 1 작은 값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 잡아당기냐에 따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이 값이 달라지는 거지 물체 종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따 문제에서 보기 나오면 여기서 훅훅 찔러갖고 올 거거든. 그래서 자, 요거 적으시는데 만유인력, 중력식 적으시고 최종적으로 중력 가속도는 뭐랑 관계가 있는지 물체의 질량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까지 적어놓으세요. 네. 아, 저거 만유인력 상수라고 불러. 저거까지 나와요. 저 G를 넣어서 계산하는 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 계산해라고 하는 식 아니야. 계산해라 아니고 뭐랑 관계 있는지 뭐랑 관계 없는지만 보시면 돼요. 졸려? 됐어요. 자, 이게 됐으면 이제 속력, 속도 복습을 조금 갑시다. 제가 한번 했던 거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할만하지 그래도? 했던 거랑 조금 생각나지? 준성아, 힘이 뭐였어요? 뭘 변하게 해줬어요? 속력과 방향.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속력이랑 속도 차이 하나만 볼게요. 자, 그럼 속력과 방향을 변하게 하는 게 힘이야? 이 말은 속력 안에는 방향이라는 게 들어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속력 따로 방향 따로 변하게 해. 라는 거야. 그래서 속력은 단순하게 그냥 빠른 거야. 근데 속도에는 뭐가 들어가? 방향. 그렇지. 빠르기도 있으면서 방향을 한 번에 섞어서 우리는 속도라고 부를 거야 였어. 자, 그럼 여러분의 빠르기는요? 100m 갔는데 10초 걸렸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10m/s 어떻게 계산했어요? 내가 달려간 거리를 몇 초로 달려갔는데 시간으로 나누는 게 속력이었어. 그치? 그래서 거속시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 자, 반면에 속도는 얘도 똑같아. 내가 달려간 값을 시간으로 나눌 거야.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쪽으로 100m를 가는데 10초가 걸렸어요. 이쪽으로 100m를 가는데 10초가 걸렸어요. 그럼 둘의 속력 어떨까요? 1초에 몇 미터씩 간 거예요? 둘 다 10m씩. 둘의 속력이 같아. 그럼 똑같은 빠르기로 갔는데 도착점이 어때? 달라요. 달라. 왜? 방향. 방향이 달라서.
그지? 마찬가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100m를 갔어. 역시 10초가 걸렸어. 두 번째, 오른쪽으로 50m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갔어. 그럼 오른쪽으로 50m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50m를 갔으니까 달려간 길이는 몇 미터인 거야? 100m 간 거 맞아. 똑같이 10초가 걸렸어. 근데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여기에 와 있고 돌아온 애는 제자리로 와버렸네. 즉 방향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달려간 길이를 자 내가 달려간 길이를 그냥 다 더한 걸 거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100m 달려간 거 맞아요? 이 친구는요? 50m 갔다 50m 왔어. 달려간 길이 다 합치면 몇 미터? 100m. 그래서 거리는 방향 다 필요 없고 실제로 네가 다녀온 길이 다 합쳐서 몇 미터야. 이게 거리였어. 그게 이거였어. 그러니까 얘랑 속력은 같은 거야. 둘 다 10초에 100m씩 간 거야. 근데 둘의 도착점이 다르잖아. 우리는 그걸 방향을 넣어서 속도를 계산할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랬냐면 얘는 계속 갔고 얘는 가다가 돌아왔네. 우린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시작한 곳, 도착한 곳의 차이. 얘는 100m지? 얘는 시작한 곳, 도착한 곳. 어때? 똑같아. 움직인 거야? 그럼 안 움직인 거야. 자, 시작한 곳과 도착한 곳의 거리 차이. 이걸 뭐라고 불러할게? 변이. 나의 변한 위치. 변이라고 부르겠어. 그럼 얘는 변 위가 100m인 거야. 근데 얘는 변이가 빵인 거야. 그렇지. 그래야 차이가 나겠지. 제자리 왔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 위를 쓰기로 했어요. 즉 변이 안에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한글로 안 쓰고 우리 기호로 쓸 거니까 기호도 연습을 좀 할게요. 우리 거리는 보통 기호 뭐라고 쓸게요? 큰 S. S라고 쓸 거고 단위는 거리 단위 기본형 단위 뭐였어요? 미터. 그치? 그리고 또는 킬로미터 이런 거 많이 쓸 거야. 자, 시간은 기호 뭐라고 쓰냐면 타임 T라고 쓸 거야. 시간 기본 단위는 세크 쓸 거야. 근데 간혹 시간 단위 아우어도 나올 거야. 그럼 우리 속도나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눌 거니까 얘를 얘로 나눠라.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올 거고 기호는 뭐라고 쓰게요? V, velocity. 속력, 속도 다 똑같이 쓸 거야. 자, 좀 이따 가속도 나오면 이건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음악 하나만 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여기는 속력이야. 속력이 등해요. 무슨 등자예요? 같을 등. 속력이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간대? 직선으로 빡 간대.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운동이란 뜻이지. 그럼 뭐야? 여기 속도 안에는 속력과 즉 빠르게 하고 방향이 다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속력도 방향도 역시 하나도 안 변하는 운동이야. 그래서 같은 말이야. 그러면 빠르게 하고 방향, 속력하고 방향이 안 변한다는 건 여기에 알짜 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호야, 우리 힘 들어가면 어떻게 돼? 빠르게 방향 변해 안 변해? 그렇지. 그럼 이거 안 변했으니까 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근데 등속도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오케이 빠르게 방향 하나도 안 변했잖아. 힘 없어. 없어. 이거부터 생각나셔야 돼. 됐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배운 이 파트를 우리 물리에서 역학이라 그래. 역학이 여기 뭐예요? 아는 역자 뭐 있어? 힘력, 그치? 힘이 들어갔을 때, 힘이 안 들어갔을 때, 힘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얘는 어떻게 움직일 건데? 이 지금 배우는 전체가 역학인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힘이란 얘기야. 힘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등속도 운동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로 달려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는요 1초당 몇 미터씩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1초에 10m, 1초에 10m, 1초에 10m씩 쭉 가는 중인 거야. 그러면 속력이 계속 10이란 얘기네. 자, 이거 무슨 그래프 그리란 얘기야? 시간, 그치? 시간이 흘러갈 때 시간 V 뭐야? 속도. 이 자동차의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세요 라는 얘기야. 근데 속도가 어떨 거예요? 계속 나는 10으로 쭉 달릴 거예요. 자, 그럼 어디다가 점을 찍을까? 이 친구의 속도는 10이에요. 점을 찍고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지났는데 속도 어떻게 될 거예요? 그지? 안 변할 거잖아. 계속 10일 거라네. 그러니까 나의 속도는 계속 10일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돼? 자네들은 그래프랑 표 해석하는 문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수능까지 가면. 이거 보시고 그럼 속도가 계속 일정했습니다. 이 속도로요 딱 1초만 달려가고 멈췄어요. 몇 미터 간 거예요? 10m. 자, 2초 달려갔어요. 20m. 이런 식으로 T초를 달려갔어요. 그 얼마큼 간 거예요? 10 곱하기 T미터. 맞아? 그러면 내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했더니 내가 달려간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구나. 자, 그럼 이 거리를 그래프로 그려보랍니다. 그럼 시간이 1, 2, 3, 4 지나가면 내가 가는 거리는 10, 20, 30, 40 늘어나겠네. 그럼 그래프 어떤 모양 나와야 돼요? 10, 20, 30, 40 이렇게 가겠다. 여기까지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자, 밑에 이제 이런 걸 안 줬어. 말을 안 줬어. 그래프를 하면 딸랑 줬어. 이 그래프 보고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자, 이 그래프에서 넓이 구할 수 있을까요? 넓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그래프하고 X축 사이에 여기 있는 공간 이걸 구하는 게 얘네의 넓이라는 뜻이야. 그래프와 X축 사이에. 그러면 여기서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요?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그렇지. 가로 세로 곱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세로축에 누가 있어요? 10이라는 속력이 있어요. 속력 또는 속도가 있어요. 가로축에는 누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세로에 있는 속력이랑 가로에 있는 시간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내가 몇 미터 갈게 거리가 나와버렸네. 즉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 즉 세로 가로를 곱해라.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거리가 나온다. 아,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뜻하는 건 거리라는 얘기구나. 아, 면적은 가로 세로 곱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은 거리 그냥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X축, Y축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 뭘로 바뀔지 몰라. 근데 모든 그래프를 앞으로 주고 이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무슨 짓을 할 거야? 여기 있는 X축에 있는 기호와 Y축에 있는 기호를 곱할 거야. 이 생각을 하란 얘기야. 그게 누가 되든.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 친구 볼게요. 시간 거리 그래프라고 나왔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그려봅시다. 저 기울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수학 시간에 기울기 뭐라고 배웠어요? 기울어진 정도. x 증가량분의 Y지. y 증가량. 자, 지금 x축에 누가 있어요? 시간. 시간이 있고요. y축에 누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그치? 아, 기울기는 x분의 y를 하면 된다는 뜻이네. 근데 마침 시간과 거리가 있었네? 그럼 뭐야? 내가 달려간 거리 시간으로 나누라네? 뭐예요? 100m를 가는데 10초가 걸렸어요. 그렇지. 나의 빠르게 속력이 나온 거야. 즉,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력 또는 속도가 됐어요. 되겠어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넓이는 무슨 의미일까? 진짜 보도 못한 그래프를 줬어. 여기 넓이 의미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생각해보자. 고민만 해보자. 이 그래프에서 넓이 구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굳이 가로세로 곱할 거야. 근데 가로세로에 누가 있어? 세로에 거리가 있고 가로에 시간이 있어. 뭐야? 미터야. 세크야.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저기서는 이 넓이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는 거야. 의미가 없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리가 제일 큰 거라서.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 두 가지 주고 저 친구의 면적과 이 친구의 기울기와 얘가 뭘 뜻하는지 모양 그리고 거기 밑에 한번 적어주세요. 너무부터 쓰는 게. 네. 여기인데? 여기? 너 지금 친구가 뭐 하고 있어? 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혼자 공부해? 그러지. 기억나? 조금. 이걸 다 썼으면 뒷장에 가속도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이 말 봅시다. 속도가 가합니다. 자, 이거 무슨 가짜다? 여러분이 아는 가가 몇 개 없을 건데? 다 대봐. 그래도 몇 개는 있잖아. 소리한테 배운대. 가하다 이거 뭐야? 더할 가짜야. 속도가 뭐 한다고? 더해진다고. 아까는 뭐였는데? 등이었는데 속도가 등하다고. 일정하다고. 근데 이번에 속도가 뭐 한다고? 더해진다고. 그치? 그래서 플러스로 더해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더할 수도 있어. 플러스로 더하면 늘어날 거고 마이너스로 더하면 줄어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변합니다 라고 하기로 했어요. 속도가 등합니다. 속도가 변합니다. 됐어요? 이게 등속과 가속의 차이예요. 그럼 보자. 내 속도가
변할 거야. 자, 1초마다 쟀어. 그랬더니 속도가 0, 2, 4, 6, 8, 10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변하긴 변했거든. 내 속도가 빨라졌는데 어떤 식으로 빨라졌냐면 1초에 얼마씩? 4, 2씩 빨라졌어. 그럼 똑같이 1초당 빨라지는 게 다 2로 똑같잖아. 변하긴 변했는데 그 변하는 정도가 계속 2로 같아요. 그래서 변하는 정도가 계속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등가속도라고 할 거야. 돼요? 그러니까 등 붙으면 막 헷갈리네. 등속과 등가속을. 자, 등속과 등가속이 헷갈리면 여기로 묶으세요. 등가속에서 얘를 먼저 빼고 생각해. 가속은 가속인 거야. 오케이, 변했어. 변하는데 일정하게 2, 4, 6, 8씩 하면 등가속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변했어. 단수가 안 돼. 자, 얘는 1초당 변하는 정도가 어때요? 처음엔 2 늘어나더니 그 다음에 3 늘어나고 그 다음에 4 늘어나고, 그치? 그럼 1초 동안 변하는 값이 점점 커지네. 계속 이만큼 변하는 게 아니잖아. 가속은 가속인데 이거 등가속이라 그러면 돼, 안 돼? 이건 아닌 거야. 그냥 가속인 거야. 그래서 변하는 정도가 일정한 등가속은 고1 때까지 배울 거고, 가속도 자체가 이거가 변하는 거. 그건 이제 고2 가면 배울 거야. 여기까지는 기억할게요. 됐어요? 등가속과 등속의 차이 알겠어? 자, 그럼 보자. 이제 가속도라는 걸 정확하게 보자.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 가속도는 기호 A로 쓸 거예요. X에 A라고 쓸 거고, 뜻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속도는 속도가 가합니다. 즉 속도가 변합니다.